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세 가지가 있어요. 유형, 문화유산하고, 그 다음에 무형. 유형 문화유산의 경우는 문화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이 중에서 이제 자연에 대한 부분은 뭐, 우리 한국사 시험 범위가 아니겠고, 문화재에 대한 부분이죠. 무형 문화유산은 말 그대로 이제 문화와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기록유산이 있어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록유산이지. 각종 기록물. 아마 기록유산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선조들이 아주 치열한 그 기록 정신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유형 문화유산. 그냥 세계유산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였지만, 유형 문화유산인데, 자, 석굴암하고 불국사가 1995년에 가장 먼저 유형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세 가지가, 가장 먼저 지정이 됩니다. 니네들 이제 단순하게 명칭만 써가지고 저기 있을 거예요, 프린트물.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종묘까지. 그죠? 조선 왕조와 관련해서는 종묘. 이 종묘가, 그 종묘가 조금 이따 사진 보겠지만, 그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에서 이제 규모가 가장 큰, 거기에다가, 유교적 어떤 이념에 따른, 유교적 그 제사, 사당의 공간으로서 굉장히 그 문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 해가지고, 더더군다나 이 종묘는, 조선 개국 직후에 만들어져서, 낡은 것만, 그 광해군 시기에 이제 낡은 것만 조금씩 그 수리했을 뿐, 원형이 거의 600년 가까이 보존된 상태이기 때문에, 종묘가 이제 지정이 돼 있고, 석굴암 불국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해인사 장경판 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판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판목은 기록유산으로 나중에 2007년에 지정이 됐고, 건물. 조선 성종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제 불교다 보니까 왕조실록에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없어서, 조선 성종 무렵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조선시대 이제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지식들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이게 가장 먼저 95년에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궁궐로는 창덕궁, 누누이 강조하는데, 경복궁은, 유네스코 유산이 아니에요. 왜냐, 경복궁은 19세기에 중건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9세기에 중건된 부분도 지금 현재는 규모가 적어. 그 대다수 지역은, 현대에 들어와서 복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형 보존의 그 어떤 가치가 창덕궁에 비해 떨어져요. 그러면 창덕궁은 언제, 지어진 거냐? 원래는 태종 때 지어졌죠. 태종 때 지어졌는데 그건 임재련한 때 다 불탑니다. 그래서 누가 중건을 하냐면 자 태종 때 처음 지어졌으나 요거는 이제 임재련한 때 불타고 광해군 때 다시 중건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창덕궁은 광해군 때 지어진 게 남아있기 때문에 조선 중기죠. 조선 중기에 이제 왕실 건축물이 그대로 이제 보존이 돼 있는 사례. 그래서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이라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돼.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이라는 거. 그럼 석굴암 불국사는 중대신라잖아요. 그다음에 해인사 장경판 전 건물은 이제 조선시대. 그다음에 이제 종묘도 조선시대, 창덕궁 조선시대. 자 그런데 이제 화성이 창덕궁 지정된 해에 같이 화성은 이제 굉장히 독특한데. 화성은 이제 정조대왕의 어떤 자기 부친에 대한 효심, 그러면서, 군사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 기능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성곽이 지어져요. 조금 이따 역시 이제 사진 보시겠지만. 그래서, 97년에는 이제 조선 거, 창덕궁과 화성 두 개. 그럼 이제 2000년 가서, 김대중 대통령 때죠. 2000년 가서 경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인돌. 특히 고인돌은, 전 세계
70%가 한반도에 밀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한반도 지역이 고인돌 중심 지역. 민족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니까 피출로 민족의 형성은 청동기 무렵부터 이제 우리가 보통 따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고인돌의 종주 민족이나 마찬가지. 고인돌은 우리 민족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고인돌이 강화도. 우리 흔히 국사책에서 보는 이 고인돌, 강화도 부근내 고인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고창, 전라남도 화순, 이 세 군데 묶어서. 아까 가야 고분군에서 얘기를 했지만 어떤 특정 지역 딸랑 고분 한두 개 가지고는 지정이 안 돼요. 몇 군데 이제 광범위하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지정이 되지. 그래서 경주와 그 다음에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 총 5개 지구입니다. 5개 지구. 역시 조금 이따 이제 사진 보면서 나오겠지만 대릉원지구, 막 월성지구, 산성지구, 그 다음에 황룡사지구, 남산지구 해가지고 5개 지구를 다 묶어서 경주 역사지구 해서 지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 화산섬하고 용암동굴, 이거는 이제 자연에 해당하죠. 우리 한국사에서는 뭐 주로 다루지 않죠. 어쨌든 2007년. 그 다음에 같은 2007년에, 해인사, 제주대장경 판목. 제주대장경 판목. 정식 명칭은 고려, 장경판, 판목들. 요게,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게 2007년입니다. 그때 이제 자연 환경으로는 이제 제주 화산섬하고 용암동굴이 그때 같이 지정이 됐는데, 그러고 이제 2년 뒤에 조선 왕릉. 우리는 별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서울에서 지하철 역 이름이잖아요. 설릉, 태릉, 그죠? 그래서 다 이게 역 이름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근데 전 세계에서, 자연 환경으로는 한강,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유적으로서는 왕릉, 조선 왕릉. 전 세계에 사람이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게 없어요, 사례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독특하죠, 조선 왕릉. 그래서 주변 둘러싼 숲까지 해서 2009년에 이제 지정이 됩니다.